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울산시가 시민 모두에게 일상회복 희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일상회복을 앞당기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희망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인데요. 야당은 선거를 앞두고 퍼주기식 예산이라며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가 시민 1인당 10만 원의 일상회복 희망지원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원활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모든 시민분들께 10만 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일상회복 희망지원금은 8만 원의 선불카드와 2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정부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전통시장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입니다. 지급 시기는 12월 27일부터 일주일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먼저 계좌로 지급됩니다. 일반 시민은 내년 1월 3일부터 3주간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지원금은 내년 5월 말까지 울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음식점 등 소상공인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흥업소와 배달앱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희망지원금에는 모두 1,14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울산시는 추가 지방채 발행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아끼고 아낀 시의 예산과 보통교부세 증액분 등의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청년수당 지급에 이어 전 시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난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불과 얼마 전 송철호 시장께서 청년수당 지급 계획을 밝힌 데 이어 또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내년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 지급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말 어렵고 필요한 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혜택을 지원할 것을 울산시에 촉구했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신고리 오류코기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협력사들이 오늘부터 무기한 작업 중단에 들어간다고 밝혀 신고리 오류코기 건설의 차질이 예상됩니다. 협력사 21곳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주 52시간제 시행 등으로 신고리 오류코기 준공이 24개월이나 지연되면서 업체들이 안아야 하는 부담금이 늘어나 현재 누적 적자만 1,00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협력사들은 한수원 측에 비용 보전을 요구하며 면담을 요청했지만 보전해줄 근거가 없다면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계속해서 적자가 커지는 상황에서 작업을 할 수 없어 오늘부터 21개 협력사 소속 근로자 3,500명이 무기한 작업 중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새 집행부를 뽑는 선거가 4파전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이상수 현 현대차 노조 지부장을 비롯해 권오일 후보와 조현균 후보, 안현호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상수 후보는 중도 성향, 나머지 후보는 강성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현대차 노조는 오는 22일부터 선거운동에 들어가 다음 달 2일 1차 투표와 7일 결선 투표를 통해서 새 집행부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김두겸 전 남구청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체육시설 확충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 전 남구청장은 울산의 골프 인구가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면서 자금 유출 현상이 심각하다며 시장에 당선되면 공영 골프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파크 골프장 확대와 전용 족구장 건립, 실내 테니스장 추가 건립 등 각종 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중구의회 민주당 소속의 의원과 민주당 중구지역위원회는 어제 신세계 혁신도시 개발부지 앞에서 천막 농성장을 설치하고 오늘부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갑니다. 이들은 신세계 측에 대해 중구민과 약속한 백화점을 건립할 것을 촉구하고 계획이 바뀌더라도 주민이 동의하는 상업시설로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천막 농성을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병영 5거리와 반구 사거리, 태화 사거리와 다운 사거리 등 5곳을 순회하는 거리 집회도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울산시가 어제 최근 유니스트의 챌린지 융합관 건립 자금으로 사제 300억 원을 기부한 이준우 덕산그룹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송철호 시장은 챌린지 융합관이 건립되면 지역 우수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고 창업지구 밸리 조성으로 울산의 지역 경제 혁신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을 기반으로 탄생한 소형 항공사 하이에어가 최근에 직원 임금 체불 등의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공항 수요를 점차 늘려야 하는 시점에서 거점 항공사의 위기는 곧 울산공항의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2019년 12월 울산공항을 기반으로 운항을 시작한 소형 항공사 하이에어. 울산 시민에 10% 할인 혜택을 주고 전라도로 이어지는 신규 항로를 취항하는 등 울산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은 2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하이에어는 최근 경영난을 겪으며 차장급 이상 직원들이 수개월째 임금 체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소속 기장 10명 모두가 사표를 제출하면서 일부 노선이 취소되고 비행기 운항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사측의 설득으로 기장 6명이 회사에 남으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노선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저희만 운항을 하고 있어서 기장분들을 바로 이렇게 채용하실 수가 없어요. 채용해서 이렇게 인정받고 뭐하고 하시려면 최소 3개월에서 4개월 사이가 걸리거든요. 당장 부정기편으로 운영되던 울산과 무안간 노선은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한때 4차례 왕복했던 김포간 노선도 하루 1에서 2회로 대폭 감축됐습니다. 사측은 내년 초까지 기존 운항 일정의 절반가량만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이에어는 울산공항 이용객의 20%가량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해외 운항이 줄어든 저비용 항공사들이 울산공항 운항 횟수를 늘린 덕분에 큰 영향은 없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위드 코로나 영향으로 해외 운항이 많아지면 국내선만 오갈 수 있는 울산공항은 다시 소외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울산 기반 거점 항공사가 위기를 맞으면서 항로 다변화를 꿈꾸던 울산공항의 계획에 먹구름이 들이웠습니다. JCN 뉴스 김동영입니다. 10월 울산 지역 수출과 수입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울산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수출액은 유류와 화학제품, 선박 등의 수출이 늘면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1.2% 증가한 67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수입도 국제 유가와 철강 제품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9.8% 증가했습니다. 울산의 무역 수지는 11억 7천만 달러로 86개월 연속 흑자를 보였습니다. 울산시가 올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고액 상습 체납자 192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공개 대상자는 1년 이상 세금을 체납했거나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입니다. 법인이 63곳에 28억 원, 개인이 129명에 62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5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153명, 1억 원 초과 체납자가 17명입니다. 체납자 명단은 공보와 행안부, 울산시 누리집 등에 상시 공개되며 이들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와 신용 불량 등록, 금융자산 압류 등의 강력한 행정 제재가 가해집니다. 울산 소방본부가 관내 위험물 저장과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단속을 벌여 규정을 위반한 23곳을 적발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이번 단속에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위반한 7곳 9건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하고 16곳 31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위험물 표지와 게시판 불량 등 비교적 가벼운 위반 사항 155건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상황에서 울산 지역 5개 구군의회 가운데 중부의회가 업무 추진비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민연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구가 5개 구군 가운데 재정 자주도가 가장 낮지만
정작 업무 추진비는 중구의회가 8,994만 원으로 가장 많이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연대는 또 북구의회는 지난해 12월 31일 19명이 간담회를 가지는 등 방역 지침을 어겼고 남구의회는 한 음식점에서 30초 간격으로 20만 원과 40만 원을 결제했다며 쪼개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울주 스마트팜 네트워크 포럼 발대식이 어제 울산 롯데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울주군이 주최하고 울산 테크노파크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는 울주군이 추진하고 있는 울주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계획과 미래 농업임 스마트팜 관련 3가지 주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스마트팜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며 고품질의 안전한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스마트팜 시대의 선도를 다짐했습니다.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치매 인구는 해가 갈수록 가파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 남구보건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치매 환자를 위한 모델 하우스 형태인 치매 안심하우스의 문을 열었습니다.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치매 안심하우스에 박정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치매 안심하우스입니다. 집안의 가전제품과 식기류 등 모든 물건에는 큰 글씨와 그림으로 치매 환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출입구인 현관에는 센서가 삽입된 배회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배회 감지기를 밟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요란한 음으로 치매 환자가 집을 나가면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남구보건소가 치매 가족을 위해 맞춤형 모델하우스로 만든 겁니다. 치매 환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치매 환자 맞춤형 모델하우스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치매와 환자와 가족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치매 환자 가족들은 치매 안심 하우스를 둘러보고 맞춤형 상담까지 받으며 집안에 필요한 목록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치매 환자를 보호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던 보호자들은 집안을 어떻게 꾸며야 하는지 알게 된 겁니다. 그냥 돌봄이 와서 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하우스에서 보니까 너무 필요한 것도 너무 많았고 도움이 됩니다.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이렇게 이거는 내가 좀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그런 것들도 있고요. 올해 치매 환자 통계 자료를 보면 울산 지역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명 가운데 1명은 치매 환자. 고령화 사회가 지속될수록 치매 환자 수는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델하우스 형태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치매 안심하우스는 치매 환자 가족들의 지침서가 될 전망입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남구청이 코로나19 결식 우려 아동을 발굴해서 다음 달까지 급식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번 급식비 지원 사업은 한시적으로 국비를 투입해 기존 급식 지원 대상자 1,470명과 코로나19 장기화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신규로 발굴해서 급식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가정, 한부모 가정 등의 아동으로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북구청이 북구 12경과 7만 뒤 관광사진과 영상 공모전을 열어 모두 42점의 입상작을 선정했습니다. 사진 부분에서는 강동바다에서 미역을 채취하는 모습을 담은 박문환 씨의 돌미역 작업이 최우수상을 받았고, 영상 부분에서는 천정환 씨의 북구 12경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최우수 작품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수상작들은 전시와 함께 구정 홍보자료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입니다. 울산 항만공사가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노사관계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항만공사는 창립 이래 14년 연속 무분규를 이어오고 있는 등 노사대표 리더십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또 원격 스마트워크 제도와 탄력 선택적 근로시간제, 자녀 돌봄 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운영 노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26일에 준공된 중구 학성동의 행정복지센터인 학성 꿈마루가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학성 꿈마루는 사업비 60억 원을 들여
연면적 1,550제곱미터의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1층에는 학성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 3층은 학성도서관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건물 외형은 학의 모습과 색상을 형상화했으며 중국 공공건축물 최초로 에너지 자급 건축물 인증을 받았습니다. 울주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울산시 5개 구군 가운데 유일하게 3년 연속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된 울주군은 주민협의체 운영과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사업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부 혁신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혁신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학계와 시민단체 등 22명으로 구성된 정부혁신평가단과 204명의 국민평가단이 참여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